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젊은 시각 송기호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홍석주 의원님 만나 뵈러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요즘은 좀 어떻게 더 지내시는지요? 예, 원래 국회가 지금 이제 9월 1일부터 이제 정기에 들어가고, 예. 원래는 이제 오늘까지 이제 그 결산을 심사하는 임시회가 돼야 되는데, 네. 이재명 대표하고 관계되는 것 때문에 민주당에서 네. 8월 임시회를 좀 빨리 좀 잘랐습니다. 네. 자르고 가고, 그 사이에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국회 이제 일들이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또 내일 또 정기국회 예. 개원을 좀 앞두고 있습니다. 그 빨리 자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국회 없을 때 청구해라 뭐 그렇습니다. 이런 이유 네,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식당 예약하는 것도 아니고 뭐 자기들이 원하는 사이에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또 사실 또 정기국회 되더라도 뭐 정말 이재명 대표가 그 당당하게 네. 이런 어떤 자기의 어떤 입장을 나타내려면은 이런 어떤 불체포 특권을 나는 이제 포기한다. 네. 이렇게 그 당론으로 정해서 하면 됩니다. 네. 뭐 굳이 이렇게 회기를 자를 필요도 없는데 그렇게 네.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좀 쇼였고, 특히 네. 최근에 이화영 그 전 부지사 재판을 사실은 뭐 부인이 난동을 부리고 또 예. 변호사가 또 난동을 부리고 네. 그러면서 상당히 사법 방해를 하고 재판이 또 지연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 보면은 완전히 이런 회기 자르기 이런 거는 정말 꼼수다 이런 게 스스로 드러난 거죠. 네. 근데 제가 오다가 이 국회 본관 앞에 천막에 쳐 있습니다. 지금 이제 난리가 났어요. 네. 이재명 대표가 이제 뭐 국민 저항이다 하면서 네. 꺼내든 카드가 이제 단식이었는데요. 이거 좀 예상치도 못했습니다. 네. 의원님께서 이재명 대표의 단식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완전히 좀 뜬금없는 단식이죠. 진짜 뜬금없었습니다. 네. 원래 단식은 정말 힘없는 네. 사람들이 어떤 권력자나 이런 어떤 독재 정부의 그 항의하는 최후의 수단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재명 대표 같이 지금 압도적인 일당의 그 당수 대표가 예. 이렇게 단식을 한다는 것도 이상하고, 네. 오늘이 원래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대표가 된 지 1주년이고 해서 이제 기자회견을 하는 자리인데, 네. 사실 이제 1주년 기자회견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은 민주당 내에서도 굉장히 반응이 좀 차가웠죠. 예. 유인태 전 의원 같은 경우는 1주년 기자회견 할 거리도 안 된다. 대표에서는 안 될 사람이다. 예. 이런 게까지 말을 하고 했었는데, 무슨 말을 해나 가만히 보니까 말 안 되는 것도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뜬금없이 이제 단식을 하겠다고 이제 했는데, 과연 국민들이 얼마나 이런 어떤 뜬금없는 단식에 동조할지, 네. 저는 절대 동조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참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이제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를 향해서 아니 여당의 당대표가 단식이냐, 단식은 힘없는 자의 저항 수단이다, 이렇게 이제 말했던 과거가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예. 지금 보니까 본인은 이제 169석의 야당 당대표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뭘 좀 주장하고 싶은 건가요? 뭐에 대한 항의입니까? 방금 이제 송 대표 정확히 말씀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보니까 예. 마음대로 안 된다고 단식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대통령은 민생 파괴, 민주주의 훼손에 대해 국민께 사죄하고 국정 방향을 국민 중심으로 바꾸십시오 하는데, 민생 파괴, 민주주의 훼손을 윤석열 정부가 했다는 근거가 무엇일까? 그러게요. 제가 볼 땐 도저히 좀 근거를 찾을 수 없고, 어제 네. 윤석열 정부의 2024년 예산 편성안이 이제 발표되고 이제 국회로 이제 이송을 했는데요. 예. 총 이제 656조 9천억인데,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한 2.3%, 2004년도 이부터는 최저 증가폭을 나타낼 정도로 굉장히 좀 건전 재정을 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60억 적자 재정이 여기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현재 세수 기반이 굉장히 취약하다. 네. 왜 세수 기반이 취약하냐면은 결국 세금도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런 어떤 세금이 우리나라 총 인구도 지금 이제 정체돼서 지금 이제
갈수록 이제 줄어들고 있는 게 이제 꺾인 게 이제 막 시작했는데 예. 이미 경제 활동 인구는 벌써 꺾였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세금이 사람으로 기반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소득세도 그렇고 부가가치세, 국세도 그렇고 또 지방세에 해당되는 뭐 취득세라든지 자동차세라든지 이런 것도 다 결국은 사람의 또 경제적 활동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경제 활동 인구가 이렇게 꺾였다는 것은 굉장히 세수 기반이 취약해지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정부가 이렇게까지 건전하게 할 수밖에 없다. 네. 그러면서도 약자 복지는 오히려 더 예산을 지금 더 좀 많이 좀 늘려서 지금 예산을 정부에서 좀 편성을 좀 했습니다. 네. 우리가 윤석열 정부가 정말 단기간에만 이렇게 생각한다면 문재인 정부 때처럼 뭐 할 수 있죠. 국가 부채 가지고 네. 펑펑 쓰죠. 네. 그렇지만 윤석열 정부는 단기간이 아니라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건전재정을 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어떤 입장에서 민생 파괴가 뭔지 또 예. 민주주의 훼손이 뭔지 지금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우리가 그냥 그 집권했다고 해가지고 마구잡이로 막 이렇게 수사하고 뭐 감옥에 넣고 하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도 이미 문재인 정부 때 수사했던 것들이 이제 연장선상에서 되고 있고 예. 그 돈봉투 사건은 뭐 자기들에 대한 그런 걸로 해서 드러나는 어떤 그런 어떤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에 관해서 이제 2017년도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이라는 명목으로 집권 초기에 정말 전직 대통령 2명이라든지 그리고 국정원장 4명 그리고 수백 명을 감옥에 넣고 지금도 예. 재판받고 있습니다. 이 민주주의 훼손이 사실은 정말 문재인 정부에 비해서는 정말 지금 법과 원칙을 지켜서 지금 하고 있는데 뭐가 민주주의 훼손을 했다는 건지 모르겠고 두 번째 일본 핵 오염수의 반대 입장을 천명해라.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라고 요구하는데 후쿠시마 오염치료수 해양 방류 결정이 일본에서 네. 2021년 4월달에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예. 문재인 문재인 정부에서 그러면 왜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게 실익이 없기 때문에 제소를 안 한 거죠. 그 다음에 핵오염수라고 했는데 지금 핵오염수라고 핵폐수, 핵오염수라고 표현을 쓰는 국가는 전 세계에서 지금 중국밖에 없습니다. 지금 미국이라든지 EU라든지 이런 어떤 자유민주주의 선진국에서는 오염 처리수 혹은 네. 처리수라고 표현을 하고 예.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중국과 같은 어떤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는지 네. 지금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도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에 대해서 결코 찬성하지 않고 그렇죠. 방류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지만 그러나 네. 이것은 일본의 어떤 주권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도 방류를 하고 중국도 방류를 하고 이런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방류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네. 그러나 그것이 IAEA 국제 기준에 통용되는 범위 내에서 잘 처리되고 있는지 네. 이때까지 모니터링했고 앞으로도 더 많은 더 철저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예. 우리 윤석열 정부는 이런 어떤 자세로 하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막연하게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예. 또 수산업자와 어민들을 피해를 주는 것은 결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다행히 예. 우리 국민들이 현명하셔서 지금 최근에 수산업 축제라든지 또 수산물 소비가 예. 줄지 않았다는 것은 오히려 굉장히 뭐 늘었다는 자랑스러운 사실이죠. 예, 오히려 늘었다는 것도 있습니다. 예. 그다음 세 번째 이제 전면적 국정 쇄신과 개혁을 단행해라. 뭐 이런 이유로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단식입니까? 예, 이게 참 근데 사실 이 단식이라는 게요 참 약자의 이제 저항 수단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과연 이재명 대표가 약자인가? 그리고 지금 본인이 뭐 처한 위기가 뭐 민주당의 위기도 아니고 이거 개인의 사법 리스크 아닙니까? 네. 본인이 10년 전에 그 성남시장 일때 이러한 이제 대장동 사건부터 해서 경기도지사 시절에 했던 일이 지금 이제 민주당 전체 이제 위기로 이렇게 좀 커졌는데요. 이걸 마치 이제 민주당 전체가 이제 위기를 맞았다. 이런 이제 마치 뭐 사직생 이러한 각오로 좀 임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해서 좀 민주당이 살아날까요?
결코 살아남지 못하겠죠. 우리 국민들은 이 지금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지금 많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지금 선거법이라든지 대장동, 성남FC, 백현동, 쌍방울, 앞으로 다가오는 정자동 문제라든지, 또 최근에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폭로했던 이런 어떤 쪼개기 어떤 후원 문제라든지 엄청난 문제들, 또 네. 최근에 또 뭐 법인카드 여러 가지 문제가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사법적인 어떤 리스크 내지는 이런 어떤 문제들을 회피해보고 시선을 돌리기 위한 하나의 어떤 꼼수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똑똑히 잘 아실 거고, 이재명 대표가 이러면 이럴수록 결국은 그 오물은 민주당에게 튀어간다. 그래서 내년 총선에서 국민들이 확실히 심판할 소재가 될 것이다. 네. 특히 어제는 김남국 그 의원 예. 그 이제 윤리위에서 제명안이 그 부결됐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내로남불 끝판왕 민주당의 자살골이 될 것입니다. 예. 전 좀 참으로 오늘 좀 다행이라고 느꼈던 게요. 이재명 대표가 결국엔 이제 당대표직을 사퇴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기소를 넘어서 이제 구속이 되더라도 뭐 옥중 공천까지 행사할 것 같은 이런 의지를 지금 좀 표명을 했는데, 그렇다면 과연 이제 민주당은 지금 김남국 의원도 결국 끌어안고 제명을 시키지 못했고,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까지도 이 체제로 끝까지 유지를 된다면 과연 이 내년 총선은 이게 참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겠다, 따가운 국민의 심판이 기다리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저도 똑같이 한번 해보고 싶은데 굳세어라 이재명, 꼭 옥중 공천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예.